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은 김미경님의 마흔 수업, 그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나라는 나무를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꼴찌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나무에 다양한 영양분을 주면 큰 나무로 잘 성장할 수 있듯이 나라는 나무에 영양분을 주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보살펴 준다면 언젠가는 내실이 튼튼한 전문가다운 나무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군요. 그럼 김미경님의 전문가로 나를 키우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 경희님은 18년간 남편과 함께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워킹맘이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회사와 거래하다 보니 두 딸과 함께 출장 겸 여행을 다니며 노마드족처럼 살 기회가 많았다. 회사는 작지만 해외 거래처들과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독점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그녀였다. 그런데 2019년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 거래자들이 더 싼 값을 제기하는 중국 회사와 계약하면서 거의 모든 거래가 끊긴 것이다. 남편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마다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 경희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만일 회사를 정리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회사를 떠난 개인으로서 나만의 전문성이 뭘까? 내 이름 석자에 어떤 타이틀을 붙일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때 경희님은 개인의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고민하다 우연히 내 유튜브를 보고 시작한 것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공부하기였다. 제가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책상에 앉아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한심하고 오히려 자존감만 낮아질 것 같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은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새벽 기상 인증샷 올리기였다.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올리다 보니 저절로 루틴이 생기게 되었고 자신을 응원하는 팔로워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1, 2분이라도 늦으면 무슨 일이 있냐며 수십 통의 DM이 도착했다. 경희님은 자신도 모르게 새벽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팔로워들에게 제안해 아이의 미래를 사는 시간, 미사시라는 커뮤니티도 만들었다. 함께 새벽 기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매일 새벽 라이브 방송을 하며 사람들을 깨웠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했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용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저자를 초청해 함께 강의를 듣고 멤버들의 공부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커뮤니티는 더욱 견고해졌다. 지난해에는 110명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1박 2일짜리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사이에 그녀의 새벽 기상은 무려 1000일이 지났고 팔로워는 2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녀는 요즘 본명인 남경희보다 부캐인 새벽 거인으로 통한다. 지금 그녀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다. 자기개발 인스타그램에 어울리는 제품을 공동 구매해 보기도 하고 꾸준함도 브랜딩이다라는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도 유료로 진행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나가고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에서 매주 모임을 개최해 수익을 내는 경험을 미사시 멤버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멤버들은 모두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경희님은 당장의 수익보다 서로의 공부와 성장을 돕는 미사시의 철학을 지키고 커뮤니티를 탄탄하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함께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 믿는다.
이미 커뮤니티가 그녀를 새벽 기상 전문가로 만들어준 것처럼 올해 경희님은 책 출간을 통해 저자라는 새로운 타이틀도 얻는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코어 콘텐츠가 뭔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 특별한 콘텐츠가 없어도 무엇이든 1000일 이상 꾸준히 하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단 무엇이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진짜 새벽 거인이 된 경희님처럼 두 번째 명함을 만들고 싶은 40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뭘까? 비즈니스 모델이다. 뭐라도 시작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경력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된다. 특히나 일반 사무직, 관리직에 종사했던 이들은 조직 밖으로 나오면 당장 막막해한다. 물론 자기만의 전문성은 있겠지만 그것 하나로 돈을 벌기는 어렵다. 그래서 몇 가지 능력과 노하우를 합치거나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직장인들도 그러니 전업주부는 더 쉽지 않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코어 콘텐츠 없이도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비즈니스가 있다. 바로 커뮤니티다. 커뮤니티는 자본금이 필요 없다. 열정과 끈기, 시간만 있으면 된다. 나만의 차별화된 코어 콘텐츠가 있다면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유리하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핵심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유용한 무엇인가를 준다든가 불편했던 기존의 방식을 더 쉽게 바꿔준다든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커뮤니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소통 능력이다. 사람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기는 능력. 이 정도의 소통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커뮤니티의 종류도 다양하다. 첫째,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다. 인테리어, 요리, 여행, 운동, 독서 등 각자의 관심사와 취향을 중심으로 만드는 커뮤니티다. 이런 커뮤니티는 나중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가 유리하다. 커뮤니티에 필요한 제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 판매할 수도 있고 유료 수업이나 유료 코칭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두 번째, 공감 기반의 커뮤니티다. 예를 들면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들의 모임이나 탈모인들의 커뮤니티처럼 같은 상황과 처지에 놓인 이들끼리의 공감대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다. 머리숱이 적어서 고민이라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샴푸가 좋은지, 겨울에는 어떤 모자를 쓰는 게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도 해주는 것이다. 공감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이곳에서도 멤버들의 공통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클래스나 코칭 등을 기획할 수 있다.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관련 기업들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가치 기반의 커뮤니티다. 해결하고 싶은 공통의 사회 문제를 위해 모이는 커뮤니티다. 유기견을 돌보는 커뮤니티, 함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운동도 하는 플로깅 모임 같은 것들이다.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가치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가치 커뮤니티도 다른 커뮤니티 못지않게 열정적이다. 커뮤니티가 단단해지면 빠르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소셜 임팩트 투자 등을 받기에도 유리하다. 나를 최고의 전문가로 만드는 법. 중간 거래자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여있는 플랫폼들이 점점 사라지고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이 무한 확장될 것이다. 요즘은 기업들도 예전처럼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플랫폼 광고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다닌다.
규모는 작아도 그 편이 훨씬 실속 있다. 요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자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웹 3.0 세상이 가속화될수록 신뢰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키운 커뮤니티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100명이 모인 찐 커뮤니티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다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커뮤니티 멤버들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뢰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부터 사람들을 모아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하면 그건 영업이지 커뮤니티가 아니다. 그런 커뮤니티는 애초에 지속할 수가 없다. 경희님처럼 혼자 뭔가를 꾸준히 하는 와중에 주변에서 함께하자, 도와주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커뮤니티다. 그 일에 진심인 사람이 리더가 되어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하고 열심히 운영하다 보니 개인과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하고 구성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경제 생태계를 찬찬히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월급만큼의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적합하지 않다. 그 대신에 길게 보면서 사람들도 돕고 나도 수익을 얻으며 자존감도 있게 세컨드 라이프를 만들고 싶다면 강력하게 추천한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리더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나 자신이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얻는 경험과 통찰, 구성원들을 도와주면서 얻는 자부심, 비즈니스를 하면서 얻는 새로운 기회 등 돈만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갖게 될 것이다. 일단 평소 관심 있던 커뮤니티에 들어가 다양한 경험부터 해보자. 이 커뮤니티가 왜 잘 운영되는지, 만약 내가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체험해보자.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지 점점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대단한 코어 콘텐츠나 전문성이 있어야만 커뮤니티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 거꾸로 커뮤니티가 나를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꼴찌를 두려워 말고 거침없이 연결하라. 지난해 나는 미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과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책을 쓴 존 립이다. 그는 영향력과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행동과학자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마케팅, 세일즈, 기업 문화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는데 그의 책이 한국에서 출간된 것을 계기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때가 마침 미국의 추수감사절 기간이라 칠면조 요리를 준비했는데 서글서글한 존은 만나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나와 함께 신나게 요리를 했다. 옆에서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가 유명해진 계기가 10년간 꾸준히 진행한 저녁 식사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디너가 바로 그것이다. 성공 세미나에서 강연을 듣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전까지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려 했거든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매일 괴로워하면서 헬스장으로 몸을 끌고 가는 대신 운동선수들과 친해지면 운동이 제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저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었지만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인플루언서 디너예요. 시작은 누구나 초라하다. 스타트업을 하다가 파산한 28 청년 존 리비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흠모하는 인물들을 자신의 디너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 재미있는 규칙을 만들었다. 각 디너마다 12명을 초대하는데 참가자들은 처음에 이름은 물론 직업과 경력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다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요리와 식사 준비를 한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노벨상 수상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업 CEO 등 각자의 분야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다. 어딜 가도 화려한 곳에서 대접만 받는 이들에게 소박한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손수 만들고 설거지를 한 다음 바닥 청소까지 깔끔하게 할 기회를 준 것. 이런 흥미롭고 특별한 경험 덕분에 그의 인플루언서 디너는 점점 입소문이 났고 뉴욕의 셀럽이라면 누구나 초대받고 싶은 모임이 됐다. 물론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참석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존 리비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5번째 모임에 처음으로 에미상 수상자가 참석했다. 그 뒤로 무려 250번의 인플루언서 디너가 지속적으로 열렸고 존 리비는 28배 꿈꿨던 모든 것을 10년 만에 이뤘다. 사업 실패로 진 빚을 청산했고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으며 테드에서 강연한 유명한 인사가 됐다. 10여 년 전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다. 그날 존 리비는 내가 뉴욕에 오면 자신의 인플루언서 디너에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올해 말 뉴욕에서 강연회를 열려고 해요. 미리 준비할 겸 다음 달에 뉴욕에 가는데 우리 만날까요? 그럼요.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인플루언서 디너에 초대할 테니 꼭 와요. 소개해줄 좋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확장의 씨앗을 뿌리기.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이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존 리비에게는 인생을 바꾼 한 줄이다.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밀을 알아내고 10년 동안 이 한 가지에 집중한 그의 통찰과 끈기가 놀라웠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변수에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연결의 귀재라는 점이다. 이들은 존 리비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 혹은 커뮤니티와 어떻게든 자신을 연결해낸다. 연결을 통해 스스로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연결이 단단할수록 위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성공은 결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벌어야 할 돈을 갖고 있는 주체도, 돈을 가진 사람과 연결해주는 대상도 사람이고, 나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려주는 것도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누군가를 만나 씨를 뿌려야 한다. 언제 싹을 틔울지 모르지만 일단 만남을 통해 나라는 씨앗을 상대방의 마음속에 심어두는 것이다. 물론 싹이 죽을 수도 있다. 명함을 주고받았어도 얼굴과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이미 그 싹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뭔가 하나라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도와줘야 비로소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를 주고받다 보면 내가 변형되고 확장된다.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갑자기 책을 쓰기도 하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강연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제품을 기업에 납품할 수도 있다. 존 리비는 나를 통해 한국에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뉴욕에 가면 나 역시 그의 도움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에게 알려지고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확장시키려면 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메타버스의 아바타처럼 나의 부캐가 같이 움직여줘야 시너지가 생긴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제페토 등 디지털 공간에서 각각의 닉네임으로 불리는 나의 부캐들이 있어야 내가 자는 시간에도 아바타들이 활동하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새로운 기회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 세컨드 라이프를 위한 새로운 커리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확장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나와 함께 씨를 뿌려줄 부캐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당신을 두 번째 세상과 연결하라.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커뮤니티와 바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줄 것이 없으면 연결 자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안 만나준다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초반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정도로 충분하다. 내가 먼저 영향력을 키우며 확장되는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직 연결될 사람이나 커뮤니티가 없다면 일단 공부 커뮤니티, 특히 미래 트렌드와 변화를 공부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나를 드러내는 연습부터 해보자. 미래는 미래의 돈을 벌어야 한다. 가고자 하는 판에 나를 미리 올려놓고 그곳의 메인스트림과 연결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에게 얻을 것은 단순히 정보와 스킬만이 아니다. 그들이 주로 쓰는 키워드, 소통하는 방법, 돈 버는 감각과 그 업계의 전반적인 문화까지 익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나만 못 알아듣고 다들 친한데 나만 소외한 것 같은 불편함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꼴찌 감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저건 뭐하러 해? 난 저런 사람 딱 싫어. 왜 나서고 난리야? 그까지 대접받으려고 그걸 하냐? 하지만 이렇게 의욕을 꺾는 말들만 늘어놓는 이들이야말로 적응도 못하고 제일 먼저 퇴보하고 만다. 나도 안다.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자신이 속한 곳에서 꼴찌가 되는 것이다. 어디서 꼴찌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은 동네 헬스클럽에서 운동도 못 배운다. 아이들에게는 반장을 하라고 그렇게 등을 떠밀면서 부모인 자신은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면 그게 어른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한 것 중 하나가 꼴찌로 시작하기였다. 나도 처음 뭔가를 배울 때는 어딜 가든 꼴찌였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영어를 배울 때도 늘 꼴찌에서 시작했고 창피함과 어색함을 수없이 감당했다. 존 리비를 만나러 뉴욕에 가면 나는 그 모임에서 영어도 제일 못하고 인맥도 하나 없는 꼴찌가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처음에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고립된 상태였는지, 내 좌표가 어딘지 알 수 있다. 돈과 커뮤니티에서 멀어져 있으면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40이 넘으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졌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고립시켰다는 뜻이다. 내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판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다. 이제 회사와 집만 오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하고 나를 확장하자. 나라는 씨앗을 세상 곳곳에 퍼뜨리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나를 거침없이 보내자. 언젠가 그들과 나란히 서는 순간 그 세상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김미경의 마흔수업 마지막 4부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브랜드로 키우려고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저 더불어 읽다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책을 항상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